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KH그룹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그 KH필룩스나 KH건설이나 미래물산이나 HQ나 창원테크들이 물론 정리 매매 과정에서 반전을 시도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필룩스 같은 경우 그런 시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정리 매매 첫날부터 위쪽으로 시초가 대비해서 좀 올라오면서 어떤 이 변화를 좀 보여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KH건설이나 KH미래물산이나 IHQ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변화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고요. 특히 그 필룩스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큰 건, 네, 요 부분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정리매매 때 화끈하게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과연 올 수 있는 건지, 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네, 이거는 참고하셔서 KH그룹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KH그룹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하튼 끝까지 영상을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로 그 타임을 잘 보고 변곡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큰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 변화는 항상 갑자기 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KH 필룩스 뭐 입장, KH 건설 입장, 막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세요.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심층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KH 그룹 중에서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반전이 좀 나오려고 했었죠. 분차트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1월 8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출발하는 초반에 이 가격선에서 이 가격선까지 그 비율은 상당히 크죠. 일단 시세가 급반등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는 다시 또 잠잠해진, 네,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시간외에서는 필룩스 같은 경우는 시간의 시세를 보면은 다시 또 좀 밀리면서 8% 내리면서 321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뭐 시간의 시세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시간의 시세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필룩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 가만히 보면은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 보면 이 알펜시아를 100% 지분을 갖고 있음이 나타나 있죠. 이게 가치가 큰 거죠, 여러분. 알펜시아가 가치가 큰 건데, 자, 요것을 KH 강원개발이 사실 갖고 있는데, 이 KH 강원개발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게 바로 KH 필룩스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한 재료가 뭐 등장이 꼭 돼줬으면 좋겠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알펜시아 계열사를 통해서 알펜시아 리조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필룩스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뭔가 재료가 좀 등장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곡건에 대한 건이 이제 뭔가 재료가 돼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 비상장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 일부만 지금 현재 매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알펜시아 리조트 건에 대한 자산 매각권 요것이 하나의 그 필룩스의 소생의 가능성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거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이제 현금을 취해 가지고 주주들한테까지 다 그것이 돌아가리라고 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장이 됐던 기업이 비상장 기업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주의 입김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비상장 때는 상장 때는 규제가 많고 확실하게 그 투명하게 어느 정도는 투명하게 기업의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비상장으로 가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석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장외로 가시더라도 거기서 이제 투쟁을 또 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런 좀 약점이 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그 KH 필룩스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 이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되게 이 기타 법인에서 정리 매매 때 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사측에서 그야말로 이제 헐값에 똥값에 지분을 더 많이 채우려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물론 나중에 이제 공시가 될 사항이겠죠. 공시가 될 사항이지만 이 기타 법인이 어떤 M&A를 노리는 쪽에서 들어온 자금이면 참 좋습니다만은 대부분 사측에서 헐값에 지분을 인수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KH 필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KH 건설 같은 경우도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은 요거는 아무래도 사측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M&A를 하려는 M&A 건을 노리는 그런 쪽에 매집일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미래물산 같은 경우도 기타 법인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원테크도 역시 기타 법인에서 들어오죠. 그리고 IHQ 같은 경우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기타 법인의 매수는 주로 과거의 그 이화그룹들이나 아니면은 쌍방울 이런 쪽들 그룹의 정리매매 과정을 봤을 때 기타 법인의 매수는 되게 사측에서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항 세력이 사준다고 한다면은 또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되게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필룩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분봉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변화는 하지만 아주 급등이나 아주 급락 뭐 이런 급변동성이 과거 정리 매매 종목보다는 좀 덜하네요. 그죠? 지금 필룩스도 그렇고 IHQ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내리다가 이제 뭐 일단 낙폭을 줄인 정도 그 정도의 흐름으로 변동성이 좀 약하고요. 장원테크는 초반에 그 변동성이 강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조금은 둔해졌고요. 그리고 뭐 IHQ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되게 뭐 이런 모습의 미래물산 같은 경우도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리 매매가 됐던 쪽들 주가를 좀 보면 예전에 여러분 그 잘 아시죠? 쌍방울 그룹 관련해 가지고 정리 매매 때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런 주가 궤적을 보였어요. 그래도 4일째부터 상승해서 어느 정도 그 시세를 꽤 줬거든요. 그죠? 그때 당시 역시 퓨처코어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이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그죠? 하지만 쌍방울은 그랬었고 광림 같은 경우는 오르다가 내렸다가 쭉 치고 올리면서 정리매매 마지막 날에 시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산 가치들이 좀 있는 기업들이었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쌍방울이나 이 광림이나 특히 이 두 종목은 자산 가치가 꽤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 시세는 좀 냈었는데 정리매매 때에도 지금 현재의 종목들 우리가 지금 현재 뭐 KH 그룹주들의 흐름은 쌍방울 그룹의 흐름하고는 좀 틀린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죠? 이화 그룹하고도 좀 비교해 보면 과거에 이화 전기 같은 경우도 정리매매 때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갈수록 더 좋았죠. 마지막 날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화 전기 사례는 이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대꾸복구가 좀 있었죠. 예, 그랬었고 그리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아이디인데요. 이것도 급등과 급락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변화가 좀 꽤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데 반해서 지금 KH 그룹의 모습들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리 매매 때 어떤 그 주가의 급등 과정이 나타나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투기 세력, 투기 매수 세력이 좀 약하죠. 지금 현재 KH그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투기 세력에도 기회를 좀 안 주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이걸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그 정리매매 사례에서 봤지만, 막판의 마지막 날, 이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고요. 막판 정규장이 마무리되고, 시간의 막판 단일가가 있어요. 그죠? 이때는 되게 이제 폭락합니다. 폭락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변동성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하튼 뭐 3, 4일째 지났을 때
어떤 큰 변동이 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막판 날짜에 기타 법인 매수에도 엄청 들어올 것 같고요. 예, 이때 어떤 투기적인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부딪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이제 시세는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끝까지 보면서 그러면서 종목별로 대응을 좀 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그죠? 예,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과 같은 이런 현재의 상태라고 한다면 종목별로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똥값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비상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긴 시각으로 호흡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비상장시 그리고 장 중에 마지막 정리 매매 마지막 날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매매 이런 것들은 제가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요 전번으로 필룩스 또는 뭐 KH건설 뭐 이런 식으로 꼭 문자를 주시면 좀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필룩스 입장, KH건설 입장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정리매매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KH그룹의 종목들은 급등이나 급락과 같은 탄력이 좀 부족해서 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정리매매가 끝난 건 아니고 그리고 정리매매가 끝났다 하더라도 비상장을 겨냥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참고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박주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하죠. 네,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경신을 하고요. 네, 이제 신년도 1월 달부터 시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은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 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이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예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예.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